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약간 간략한 소개를 물론 박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이름은 황현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엘리나 황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뭐 학부와 석사까지 다 나오고 일도 잠깐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좀 더 공부를, 그러니까 MBA랑 이제 박사를 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 2015년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리서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정보기술이 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소셜미디어에 요새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이 가짜뉴스를 현실적으로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들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플랫폼의 그 팔러시에 집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뉴스는 뭐, 다들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데, 제가 가짜뉴스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이제 코로나가 5G 통신탑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가짜뉴스가 초반에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그린 네트워크 그림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공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국에서는 방화도 있었대요. 5G 통신탑을 사람들이 방화를 했대요. 코로나가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하게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그걸 또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피해를 사회적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요새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가짜뉴스 관련된 연구 말고도 저는 그 정보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격 의료 관련해서도 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로 전에 그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모바일 헬스 관련돼서 이제 저는 이제 랜더마이즈드 엑스페리먼트를 하진 않았고 이제 필드 엑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룹을 짜는 게 체중 감량에 가장 적합할까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모바일 헬스 관련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 어떻게 융합을 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 관련된 논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가짜뉴스에 대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재임하고 계시는 이제 이소민 교수님, 영어 이름은 이제 스테파니 리 교수님과 둘이 같이 공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퍼블리싱 되지 않았고요. 리비전 중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리서치 퀘스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셜 플랫폼들이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성이 입증이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독립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효과를 입증한 스터디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트위터가 한 가지 팔러시에 집중을 해서 그게 미스인포메이션이 트위터 플랫폼에 퍼지는 정도를 이 팔러시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혹시 그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늘리는지 줄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줄인다면, 그러니까 뭐 줄이는 게 좋겠죠. 줄이려고 한 팔러시니까. 만약에 줄인다면
그게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가 특히 이 팔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짜 뉴스를 덜 퍼뜨리게 되는지, 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연구고요. 저는 인과 추론 방법으로는 이제 그 필드 엑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죠. 그러니까 difference in differences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진짜로 제가 트리트먼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팔로시를 트위터가 줬고요. 이제 그 내추럴리 일어나는 이런 실험 같은 세팅에서 최대한 이 팔로시의 적용을 받은 그룹과 이 팔로시의 적용을 안 받았지만 최대한 비슷한 그룹을 짜서 이 팔로시의 영향을 좀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리서치 퀘스천이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계속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요새 보통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그 정의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단순히 진짜 가짜뉴스로 판명된 가짜뉴스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검증이 안 된 여러 가지 주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증 안 된 치료법들. 뭐 그런 게 사실 뭐 검증이 되고 나면 정말로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아닐 수도 대부분 아니지만 뭐 그런 검증 안 된 클레임들 그리고 진짜로 가짜로 판명된 뉴스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루머 이것도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스피러시 시어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모티베이션 차원에서 조금 미스인포메이션 뉴스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좀 피해를 저희한테 주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은 요새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에브리데이 얼만큼은 항상 가짜 뉴스를 받고 살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제가 2020년에 본 걸로는 2020년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동안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증 안 된 주장들이 2,300개 이상이 돌아다녔고 그 소셜 미디어에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나라에서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이제 87개 국가에서 그리고 25개 다른 랭귀지로 다 번역이 돼서 마구 돌아다녔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피드가 더 빨라졌으면 좋지, 뭐, 이렇게 느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새 갈수록 가짜뉴스도 많고, 가짜뉴스를 또 진짜처럼 많이, 퍼블리시를 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셜미디어에 미스인포메이션이 많다. 근데 특히 좀 걱정이 되는 또 트렌드는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그러니까 모든 정보, 뭐 뉴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건강 관련된 정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더 문제인 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읽은 그런 내용을 많이 믿는다고 해요, 진짜라고. 그렇지만 사실은 요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짜뉴스 아니면 검증 안 된 것. 저도 사실 검증 안 된 여러 가지 치료법들 이런 게 솔직히 카톡을 통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 사회적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 검증 안 된 코로나 치료법 중에서 예전에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걸 믿고 사람들이 마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병원에도 입원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도 뭐 살균제를 주사를 놓으면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라고 심지어 예전 미국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커다란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짜뉴스는 코로나에 관련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고 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홍역, 그 미즐스 관련된 그 미즐스 백신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MMR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예전부터 개발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맞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세이프하고 검증이 된 그런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 저널의 한 페이퍼가 이 미즐스 백신이 자폐 쪽에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 때문에 이 미스인포메이션이 마구 퍼졌는데 차후에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다시 레플리케이트를 했지만 그게 그 연관성이 없다는 거를 보여줬고 그 저널에서도 사실 그 페이퍼를 아예 없애고 정정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내고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주장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스인포메이션을 일단 받으면 그 퍼셉션을 잘 바꾸질 못한대요. 여러 심리학과의 그런 쪽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미스인포메이션을 영향을 받긴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머리에서 지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퍼지고 나면은 이게 좀 고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점점 그 홍역 백신을 안 맞히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 결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홍역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홍역을 이제 퇴치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퇴치 뭐 기념 행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unnecessary 하게 이렇게 리컴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비드-19 백신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요. 진짜 말씀드리려면 한 달을 내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랑 이소민 교수님이 이쪽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었던 차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트위터가 그 한 가지 대책을 이제 팔러시를 시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 팔러시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를 좀 측정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집중한 트위터의 팔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팔러시는 이제 트위터가 2019년 5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이고 이거를 시행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 홍역 백신 관련된 미스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너무 커져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시작을 하고 보니까 좀 이따 또 코로나가 시작을 해서 이제 이 팔러시의 범위를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넓혔습니다. 나중에 2020년 1월에 넓혔고요. 그래서 이 팔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팔러시는 이제 그 트위터 플랫폼상의 유저가 코비드, 그러니까 뭐 특별한 토픽에 대해서만 이 팔러시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코비드-19 아니면 그냥 코비드 뭐 이런 키워드를 서치 창에 트위터에 치게 되면 그 미즐스 그리고 백신 그런 거에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런 창이 맨 위에 떠요. 그러니까 팝업 창이라기보다는 이런 프롬프트가 맨 위에 뜨고 그 밑으로 그 서치 리절트가 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코비드 관련된 걸 설치했으니까 요 밑으로는 이제 그 온갖 트윗들, 이 코비드라는 키워드를 가진 트윗들이 쫙 뜨겠죠. 근데 그런 리절트가 뜨기 전에 맨 위에 요 창이 뜨는 게 이 트위터가 한 팔러시입니다. 이 팔러시는 뭐라고 쓰였냐면 know the facts, 너네가 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코비드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코비드 관련된 좀 더 정확하고 신뢰 있는 그런 정보를 네가 얻었으면 좋겠어서 다음과 같은 링크를 여기다가 놓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vaccines.gov랑 이제 CDC 관련된 그 두 가지 웹사이트 링크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유저는 이제 트위터가 바라는 거는 요쪽 관련돼서는 약간 좀 가짜 뉴스가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트윗 활동을 하는 거를 원해서 이런 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 트위터 팔러시는
다른 플랫폼들의 팔러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유니크한 게 있다고 보면은 뭐가 유니크한가 하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미스인포메이션 팔러시가 있는데 주되게 그들이 하는 거는 이제 가짜뉴스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포스트들 중에 뭐가 가짜뉴스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매뉴얼리 가짜뉴스를 빨리빨리 찾아내서 결과적으로는 그 찾아낸 가짜뉴스들을 플랫폼에서 지워버리는 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스인포메이션 관리 방법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좋은 점은 정말로 찾아내서 지워버리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효과가 일단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 단점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건 레트로스펙티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짜뉴스가 어느 정도 퍼지고 나야 보고 찾아내서 지우는 거니까 이건 약간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이 퍼지는 그 속도에 비하면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죠. 일단 퍼지고 나서야 액션이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가 올려놓은 거를 지우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들의 자유 의견을 개진을 하는 그런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셜 플랫폼들이 처음에 나올 때 그들의 주된 그 모티베이션이랄까 그들의 주된 밸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자 이런 페이스북도 나오고 트위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플랫폼들이 다른 유저들이 얘기한 거를 의미로 지우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소셜 플랫폼이 있는 이유를 뭐 완전 저해하는 거다 행동이다 싶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십을 이용한 미스인포메이션을 관리하는 거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뭐 장점으로 보자면 그건 정말 지워버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이제 트위터의 팔러시는 이제 이런 단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유저가 한 걸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나온 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약간 언지를 주는 거죠. 아, 이쪽 토픽은 약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살짝 굉장히 젠틀하게 너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트위터의 팔러시가 이제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게 좀 불확실한 거죠. 진짜 지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심리학과 쪽 문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접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약간의 워닝을 주면은 그 워닝을 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약간 경각심을 높이고 그러면은 좀 공유를 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트위터의 팔러시가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심리학과 쪽도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게 효과가 사실 있으려면 그 워닝 메시지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스페시픽해야 되고 딱 타이밍이 제가 가짜뉴스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짜뉴스일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참 가짜뉴스에 현혹이 잘 되더라. 근데 현혹이 되지만 잘 그거를 머리에서 없애기는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타이밍에 줘야 되는데 사실 그 트위터의 팔러시는 전혀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굉장히 제너럴하게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좋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이 밑으로 트윗 리절트들이 쫙 나오지만 그중에 어떤 게 미스인포메이션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미스인포메이션을 읽을 때 그때 요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고 미리 보고 쫙 프로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건 불확실하고요. 또 그 효과의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위터에서 정보들이 막 공유가 되는데 공유가 이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소셜봇이 많이 있어요. 그 소셜봇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화된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뉴스를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셜봇이 나쁜 못은 아닌데 그냥 그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나쁜 소셜봇들도 있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만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근데 어찌됐건 트위터에서 이제 그 정보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소셜봇들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팔로시는 사람이 그 설치를 해야만 트리거가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또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딱 필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을 더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트위터를 사용할 때 설치를 하진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고 곧장 트윗을 하죠. 리트윗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가 올려놓은 이 팔러시가 이 팔러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트리트먼트가 어느 정도 이펙트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아까 경락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이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은 저희가 확실히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보고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들 공유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데이터로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진짜 필드 세팅에서 이 트리트먼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언더라잉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저희도 페이퍼에는 그쪽 관련해서는 리미테이션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전 과정에서. 그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말로 이 팔러시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그 엠피리컬 세팅은 말씀드린 대로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예요. 이게 저희가 짠 엑스페리먼트는 아니고요. 내추럴리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트리트먼트는 이 트위터의 팔러시 아까 보여드린 그 팝업 창을 띄우는 거 근데 이 팝업 창을 띄우는 게 모든 토픽의 트윗에 띄우는 게 아니라 그 한정된 토픽에 대해서만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픽이 measles 그리고 COVID-19 그리고 그들 관련된 백신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만 요 프롬프트가 떠요. 맨 위에. 그리고 그 외 모든 트윗은 안 떠요. 모든 트윗에 대한 설치에는 그런 게 뜨질 않아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이 트리트먼트 그룹,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는 가짜 뉴스들인데 이 홍역,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백신에 관련된 모든 가짜 뉴스 기사들이 다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컨트롤 그룹으로는 이제 가짜 뉴스 기사들인데 이 토픽은 아니지만 건강 관련된 거.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비슷한 토픽의 가짜 뉴스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컨트롤 그룹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암 관련된 검증 안 된 치료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트위터나 모든 소셜 플랫폼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그 미검증된 치료법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지만 이런 트위터의 팔로스는 뜨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팔로시가 어느 정도로 가짜뉴스가 트위터에 퍼지는 거를 줄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 트위터의 팔로스에 영향을 안 받는 건강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모아서 그 영향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difference in differences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그 컨트롤 그룹과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각자의 디퍼런스가 있는데 그 디퍼런스를 또 한 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의 treated misinformation article은 이제 그러니까 홍역, 코로나 그리고 그 백신 관련된 가짜 뉴스들 여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팔로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2개의 트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그냥. 2개의 트윗이 있었는데 팔로시가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4개의 트윗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가 그냥 요것만 전후 비교를 하면, 아, 팔로스 시작하고 나니까 트윗이 2개가 더 늘었네. 이 팔로스는 사실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린다, 가짜뉴스가 더 퍼지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2개가 늘어난 거는 그 팔러시로부터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템포럴리 뭐 뭔가 트위터가 뭔가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이 트위터를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다른 팩터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effect from policy만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effect from policy만 뽑아내고 effect from other factor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그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으로는 저희는 이제 가짜 뉴스인데 그 트위터 팔러시가 적용이 안 되는 가짜 뉴스들 이 이제 팔러시 전엔 똑같이 한 2개 정도 트윗을 받았었는데 팔러시 후에 보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많은 트윗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퓨즈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 상에. 그러면 이제 요 컨트롤 그룹의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요 B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6개의 트윗이 이제 전후 컨트롤 그룹의 그 디퓨전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말로 effect from policy만 뽑아내자면 이제 지금 A를 보면 요 difference는 policy의 영향 플러스 other factor의 영향, 요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other factor로부터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ffect from policy만 뽑아내자면 여기 A에서 B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difference in differences 방법의 주요 프레임워크이 이런 식으로 인과추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usal impact of the policy는 이제 A에서 B를 빼면 사실 여기 treated 그룹을 비교만 하자면 2개가 늘어나지만 컨트롤 그룹이 늘어난 거를 보면 요거 2개를 비교하면 사실 팔러스로부터의 임팩트 자체는 줄어드는 거더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과추론을 하는 게 difference in difference입니다. 저희가 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인과추론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differences, 그러니까 DID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발행된 가짜 뉴스들을 모은 거예요. 이 가짜 뉴스들을 저희가 어떻게 모았냐면, 저희는 이제 이 Hoxie API라는 요 API를 통해서 모았는데, 이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API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에 네트워크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하고, 현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API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짜뉴스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나 뭐 또 가짜뉴스에 관심이 많은 다른 분들이 그때그때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네트워크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모으는 방법은 첫째 소스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체킹 기관들이 있어요. 스노프스닷컴이라든지 팩트 체크, 뭐 폴리티팩, 뭐 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관들은 이제 모든 뉴스를 다 팩트 체크를 하진 않지만 좀 많이 이제 회자되는 뭐 사람들 많이 회자되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요 기사는 true다, 요 기사는 false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태그를 해줘요. 그래서 요런 그 팩트 체킹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가짜 뉴스는 일단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거니까. 또 2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모든 뉴스를 다 팩트 체크하지는 못하니까요. 이제 또 다른 소스에서도 또 가짜 뉴스를 모으는데 이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말하기를 보통 가짜 뉴스를 발행하는 그 발행인들이 있대요. 그 퍼블리셔들 중에 뭐 보통 요런 이런 발행인들은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은 거진 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모여서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그런 리스트를 쫙 만들었어요. 요 소스에서 오는 기사들은 보통 가짜 뉴스다. 그래서 그런 소스 한 뭐 몇천 개 돼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소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일단 또 다 모아요. 헉스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하나의 뉴스마다 하나의 기사마다 이게 누가 발행했는지, 이게 팩트 체크해서 false라고 나온 거였는지, 아니면 이건 그냥 low credibility 뉴스 소스에서 나온 거였는지,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그 정보를 줘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헉스를 통해서 그 뉴스 아티클을 일단 가짜 뉴스 아티클을 쫙 다 모았고요. 이제 두 번째 소스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다 가짜인 게 확실한데 첫 번째 소스를 통해서 나오는 건 혹시라도 가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가짜 뉴스를 다 읽고 그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그 다 설치를 해가면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지 않은 거는 저희 데이터에서 빼서 정말 가짜 뉴스만 모은 게 1796개의 가짜 뉴스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데이터를 준비한 과정에서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접한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 미스인포메이션 아티클을 보여드리면 2020년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온갖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뭐 치료법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미주스 관련된 건 계속 있고, 뭐 그 미스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가짜 뉴스 기사들을 다 모은 다음에요. 그 가짜 뉴스 기사들마다 이제 저희가 그 기사 관련된 이런 뭐 그러니까 제목, 그리고 언제 발행이 됐는지, 그리고 누가 발행했는지, 그리고 아티클 내용과 그 URL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아티클마다 이게 트위터에 얼마큼 퍼지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의 아티클마다 이 아티클의 URL을 포함하고 있는 공개, 그 퍼블릭 트윗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요 트위터 데이터는 트위터 API를 통해서 모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그 가짜 뉴스마다 그게 얼만큼 트위터에 디퓨즈 됐는지, 어떤 건 아예 안 된 것들도 있어요. 된 것들은 몇 개가 됐는지, 얼마의 시간에 걸쳐서 됐는지, 그것도 봤고,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의 트윗마다도 저희가 트윗이 그게 누가 올린 건지, 뭐 그게 리쉐어 된 건지, 아니면 처음에 그냥 트위터에 소개한 건지 등등 뭐 좀 자세한 내용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트위터 팔로시가 어떤 유저한테 더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트윗 그 개개 트윗에 대한 이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모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DID를 돌린 건데요. 첫 번째로 본 거는 이제 트위터 팔로시가 이제 이게 가짜 뉴스가 있으면 어떤 가짜 뉴스는 트위터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발을 들여놓기도 해요. 발을 들여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디퓨전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본 거는 이 팔로시가 약간 가짜 뉴스가 처음으로 트위터에 소개되는 그 확률 자체를 좀 줄이는지,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뭔가 그 가짜 뉴스를 트위터 플랫폼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금 조심해서 이걸 조금 줄이게 되는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DB가 트위터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이제 아티클들 중에 여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A, B, C가 있는데 A랑 C는 이제 가짜 뉴스가 트위터에 발을 들여놓고 쫙 디퓨전이 돼요. 근데 아티클 B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아티클 B 같은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지 이 팔로시의 영향으로 그걸 본 거고요. 그래서 아티클 중에 하나라도 트윗이 형성이 되면 1으로 코딩이 됐고요. 아닌 경우에는 0로 코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요거는 뭐 그 기본적인 DID 세팅인데요. 이제 요 베리어블은 이제 그 해당 가짜 뉴스가 이제 트위터 팔로시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 트위터 팔로시가 시작된 후에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인터랙션 이펙트니까 이제 그 트리트먼트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그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결과는 요 베이라 3 에스티메이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 팔러시가 그 가짜뉴스가 트위터에 발을 들여놓는 확률을 줄인다면 이 베이라 3는 네거티브일 거고요. 그 네거티브의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코에피션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XI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거에 이제 뭐 캔서 관련된 것도 있고, 미즐스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토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헬스 관련된 거긴 하지만 이제 다른 다양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가짜뉴스들과 뭐 캔서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그 디퓨전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생각에 코로나 관련된 가짜뉴스는 아무래도 민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민 디퍼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토픽 관련돼서 약간 픽스드 이펙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또 타임샥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버타임 뭐 이때는 사람들이 더 트윗을 많이 사용하고 뭐 어떤 주는 사람들이 덜 사용하고 뭐 요런 타임샥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publication month year fixed effect도 넣었고요. 이거는 error term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보면은 이 interaction effect의 그 coefficient가 negative고 statistically significant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policy가 정말로 misinformation이 diffusion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좀 줄여주더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디퓨전 프로세스를 시작했지만, 그 conditional on starting a Twitter diffusion 시작했지만 그 디퓨전 하는 그 전체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지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발은 들여놓더라도 그 발을 들여놓은 가짜 뉴스들도 이 트위터의 전체 양은 좀 줄어들더라라는 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는 이제 하이 레벨에서 이 트위터의 미스인포메이션 팔러시가 임팩트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짜 뉴스가 트위터에 들어오는 것 자체의 확률도 좀 줄여주고 들어오더라도 그 전체 트윗이 되는 숫자를 좀 줄여주더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encouraging한 결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게 과연 누가 더 줄이는 걸까? 그 트윗 타입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트윗 유저들의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이 팔러시의 영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봤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트윗 타입이고요.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뭐가 오리지널 트윗이고 뭐가 non 오리지널 트윗인지 two different 그 트윗 타입에 따라서 저희가 이 트위터 팔러시가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 봤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사람 휴먼 어카운트랑 봇 어카운트에 어떻게 영향을 다르게 주는지, 그리고 또 popular account 그리고 less popular account에 대해서도 봤고, 좀 active less account, less active account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트윗 타입, 다른 트윗 타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다르게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게 미스인포메이션 아티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소개시켜주는 트윗들이 있고, 이제 다른 트윗들은 이제 이미 누가 트윗을 해놓은 걸 그냥 계속 리플라이 하는 거예요. 리플라이 하든지 리트윗을 하든지 뭐 그냥 쿼트를 하든지 보통 리트윗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트윗들은 저희가 non-original 트윗 아니면 그냥 resharing 트윗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리지널 트윗이라고 저희가 이 이름을 그냥 먹인 거,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트윗은 그 네트워크 리터처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네트워크 캐스케이드라고 해요. 이 캐스케이드가 이 아티클 C 경우에는 3개가 생긴 거고, 아티클 A인 경우에는 하나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팔러시가 오리지널 트윗의 개수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 non 오리지널 트윗의 개수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봤어요. 봤더니 뭐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는 이 팔러시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트위터에 소개시켜주는 확률도 줄이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텐던시도 좀 줄인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좀
그 리쉐어링 하는 쪽에서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 타입을 봤는데요. 이제 휴먼 그리고 보드 어카운트를 봤어요. 이거를 보려면 저희 데이터에 있는 모든 그 유저 어카운트가 누가 휴먼이고 누가 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봇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사용자 어카운트가 보실 확률을 일단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CS 쪽에 이 소셜 봇인지 아닌지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볼 땐 거진 뭐 추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들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쓴 거는 이제 이 배럴 에롤 요 팀이 그 헉시 API도 하는 팀이고 그 봇 디텍션 관련해서는 또 다른 API도 또 만들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보면 1000개 이상의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슈퍼바이스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봇 스코어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피처, 뭐 1000개 이상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유저의 그 뭐 유저 스크린 네임이 어느 정도 긴지 그리고 뭐 기존에 트윗을 했던 이 템포럴 패턴이라든지 뭐 그 트윗 프렌즈가 어떤 식으로 디스트리뷰시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용자 관련된 그 사용자 개개인에 관련된 캐릭터리스틱과 그 외에 기존에 이제 트윗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패턴 그리고 트윗 내용 관련된 여러 가지 피처들도 뽑아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봇 디텍션 알고리즘을 했고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유저들에 대해서 저희가 봇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봇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유저가 점수를 받아요. 그게 봇 스코어라는 건데 그 봇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스코어가 1에 가까우면 이 유저는 봇에 가까운 거고요. 0에 가까우면 휴먼에 가까워요. 이건 컨티뉴어스 매저예요. 그냥 1 or 0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트위터 팔로시가 봇 라이크 어카운트랑 휴먼 라이크 어카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그 기존 문헌에서 보통 이제 그 보스코가 0.1보다 낮으면 뭐 휴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컨저버티브하게 잡았는데요. 그리고 0.9보다 크면 이거는 봇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의 유저들을 따로 뽑아내서 이들의 트윗 액티비티가 팔로시 전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저희 휴먼 어카운트 쪽은 많이 줄이는 걸로 나왔고요. 볼 어카운트가 하는 트윗 액티비티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서프라이징 하진 않았어요, 저희한테. 왜냐면 이 팔로시 자체가 그러니까 휴먼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트리거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봇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이제 로버스니스 책을 하려고 이걸 점점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높이면 봇 라이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봇 스코어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이쪽도 조금씩 시그니피컨스를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봇이랑 휴먼이랑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효과는 거진 다 사람한테서 오는 것 같다. 이 팔로시는 사람한테만 좀 효과적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유저 타입을 다르게 본 거는 파퓰러한 유저 그리고 레스 파퓰러 유저 해서 봤는데 이건 이제 mean 레벨 저희 데이터에 있는 그 유저들의 popularity는 이제 그 followers 넘버로 봤고요. 그걸 mean 레벨로 median 레벨로 잘라서 median보다 많은 사람들은 popular 뭐 적은 사람들은 less popular로 보고 그걸 비교를 했을 때 뭐 양쪽이 다 줄이는 걸로 나왔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스레시홀드를 조금 더 컨저버티브하게 보고 저희 데이터 내에서 파퓰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파퓰러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더 진짜로 파퓰러한 탑 뭐 5% 이렇게만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이 팔러시에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플루엔서라는 사람들이 이 팔러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파퓰러한 사람들이 보통 액티브 하니까 또 비슷한 패턴을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그 분석들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DID 메서드를 쓰면은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DID 메서드 자체가 이제 그 저희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이랑 같은 패런으로 이제 그 DB의 패런이 같게 비슷하게 간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그 인과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패러렐 트렌드를 보는 거에 중점을 둬서 보통 로버스니스 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 그 가짜 뉴스인데 그 트위터 팔러시에 영향을 받는 뉴스들이 트위터 디퓨전 패턴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트위터 팔러시에 영향을 안 받는 다른 헬스 관련된 컨트롤 그룹에 들어간 가짜 뉴스들도 비슷하게 가는지 이게 패러렐한 라인을 보이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로버스니스 책을 했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가장 크루셜한 가정이긴 한데 DIB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항상 패러렐 트렌드를 이렇게도 보이고 또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릴 게 뭐 약간 랜덤 임플멘테이션 책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패러렐 트렌드를 정말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프리 트리트먼트에 비슷한 트리트먼트 그 패러렐을 한다는 건 보여드릴 수 있지만 사실 트리트먼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리미테이션에 그건 저희 연구의 리미테이션이라기보다는 DID 메서드의 리미테이션 정도로 약간 디스클레이머를 항상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페이퍼를 쓰신 다음에 로버스니스 책을 할 때 너무 강하게 이건 밸리드 하니까 우리 거는 완전 로버스하다라고 하면은 약간 리뷰어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잘 디스클레이머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DB의 이제 트렌드를 이건 프리트리먼트 트렌드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러렐 트렌드를 보여줬고요, 페이퍼에.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랜덤 임플멘테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이 DID 메소드에서 가장 그 주요 취약점은 만약에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이 정말로 패러렐 트렌드가 아니고 얘네가 시스테메리컬리 너무 다른 애들이면 사실 트리트먼트를 이때 주건 딴 때 주건 똑같이 그 저희가 발견한 그 이펙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펙트가 트리트먼트 데이트를 막 랜덤리 줘도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거는 사실 이 트리트먼트 때문이 아니라 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그냥 원래 시스테메리컬리 달라서 그냥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랜덤 임플멘테이션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 단계는 이제 랜덤리 트리트먼트 데이트를 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트리트먼트 데이트이 아니라 그 데이트이 아닌 다른 랜덤 데이트를 픽을 하고 그 랜덤 데이트 트리트먼트 데이트로 코딩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 분석을 다시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코에피션트를 계속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00번을 해서 그 레플리케이션을 1000번을 해서 그 코에피션트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줬더니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 미니 이제 지로의 센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단순히 시스테메리컬리 디퍼런트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줬고요. 또 다른 로버스니스 책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정일용 님이 주신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뭐 다른 인터벤션이 영향을 주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쫙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팔러시가 이제 저희가 포커스한 팔러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미스인포메이션이 너무 늘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막 내놓고 있어요. 트위터가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1월 말까지만 데이터를 잘라서 저희 원래 데이터는 7월까지인데 1월 말까지만 잘라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봐서 일관적인 답을 얻었고요. 결과를 봤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모델을 살짝 바꿔보면서 모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센시티브한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볼 때 저희 페이퍼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저희가 알기로 이게 인디펜던트리 그 소셜 플랫폼이 하고 있는 미스인포메이션 팔러시의 효과를 보여주는 스터디 중엔 처음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젠틀한, 별로 심하지 않은 센서십을 쓰지 않는 팔러시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만 쓰고 있는데 현재는 다른 소셜 플랫폼들도 약간 이런 팔러시를 사용해 보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페이퍼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 팔러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본 팔러시는 그 소셜봇이 하는 행동에는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데이터를 갖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 팔러시만 가지고 미스인포메이션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좀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말도 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관련된 트윗 토픽만 봤기 때문에 그런지 소셜 봇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데이터에서 저희도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소셜 봇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또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약간 정치 관련 쪽 트윗을 보니까 그쪽은 소셜 봇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컨텍스트마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결과 중에서 이제 좀 파퓰러한 유저들이 이 팔러스에 좀 더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소셜 플랫폼에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들이 메인 like 엔트리 포인트처럼 쫙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팔러시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좀 더 앞으로 더 효과를 크게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말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게 서제스트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유저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인플루엔셜한 유저한테는 약간 요런 젠틀한 넛지를 조금 더 많은 토픽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가 디스커션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드린 그 프로젝트고요. 그 외에도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퍼블리시된 페이퍼 중에서 제가 또 DID를 써서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이 페이퍼는 이미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제가 한 로버스니스 책이 훨씬 더 많아요. 그지 말씀드린 그 리뷰 그 사이클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로버스니스 책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 DID를 그 써서 연구를 하시려면은 약간 그쪽 레퍼런스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리딩 리스트 그 폴더에도 넣어놨습니다.